슬쩍 쏟아진 spotlight 나에게로 모아지는 눈빛들 터질 듯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chance 예측 불가의 드라마 수놓기는 혼돈의 클라이막스 망설였던 바로 지금 이 타이밍 나의 chance 어쩌다 어른에 놀러와주신 철수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심철수 김상중입니다. 오늘의 스타 작가가 선택한 책은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입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유미코는 남편이 선로 위를 걷다가 열차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선로를 걷게 되었을까? 유미코는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전 남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이 책을 시간의 소금기가 묻어있는 아름답고 쓸쓸한 문장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강연자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우리 어쩌다 어른을 위해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강연자. 여러분, 이동진 작가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DJ, 작가, 방송인, 정말로 활동이 무궁무진하신 스타 중의 스타십니다. 우리 이동진 작가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그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책이 우리 이 작가님한테 각별한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좋은 책을 읽으면 저는 그 좋은 책이 독자들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서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소설을 많이 읽다가 최근에 소설을 안 읽는 그런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 서간체 특유의 말 걸어오는 느낌 때문에 아, 이런 게 문학이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시간의 소금기가 묻어있는 아름답고 쓸쓸한 문장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남편에 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남편하고 잘 지내고 아이까지 있고でも育ちゃんにはほれちょんまげなんかないで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길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출근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남편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은 인생 동안 이 여자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삶에 관한 질문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의 소금기가 담겨있는 미야모토 테루는 그런 문장에 이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어서 이 평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동진 작가의 취향이 궁금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를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빨간색 아니면은 파란색 어느 색을 좋아하십니까?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숫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글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숫자. 빨간색을 선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왜죠? 원래 빨간색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빨간 안경 때문에 빨간색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대담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경은 저한테는 말하자면 뭐 전투복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갈 때 약간 갑옷 같은 거 입는 느낌? 빨간 안경이 어때서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아주 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빨간 안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빨간 게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왜 전체를 빨간색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린이 안경밖에 없더라고요. 글자보다 숫자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약간 그 뭐 일종의 타고난 강박 같은 건데 이렇게 쉴 때 뭐 혹은 생각이 멍하게 있을 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차의 번호판을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번호판 앞자리를 일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보고 그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뭐 1392라는 숫자가 있으면 조선 왕조 건국 뭐 이런 거. 뭐 1618 나오면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을 일상에서 자꾸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동진 작가님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가지신 또 다른 철수 영예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성우 씨는 이동진 작가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하시는 거를 새벽 2시에 하시는 라디오를 제가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때 해주시던 얘기들이 마치 이제 신입생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디서 멋진 선배가 나타나서 모르는 수업 내용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되게 박학다식한 선배님의 이미지였어요. 책을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좀 욕심나는 캐릭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저 서희숙 씨는 어떤 책 속에 어떤 캐릭터가 욕심이 나던가요? 저는 최근에 나를 찾아줘의 그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한번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 들고 영화에서는 요즘 매드맥스의 퓨리오사처럼 굉장히 그런 역할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지금 그 웃음은 홍길동전의 참봉주인 같습니다. 아무개야. 또 만났구나. 황대성 씨는요? 저는 소설책은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 짱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모두를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 학교의 짱이 되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원래 학창 시절 때는 어땠는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제가 더 뒤로 물러나면 장동건 씨처럼 보이는데.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면은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김규두 씨는요? 제가 소설책을 군대에서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건 재밌을 거다 해서 받았던 책이 용의자 엑스의 헌신이었어요. 그때 추리소설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드라마에서 그 초민이라든가 그런 약간 좀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갖고 이때쯤에 한 천재 물리학자 하나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